대한민국 엄마 아빠 여러분, 연이은 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쉽지 않은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일은 5월 폭염에 이어서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랑 산업구조도 당연히 함께 변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의준 아빠 차윤탁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아버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저는 승현이와 수현이 아빠 김재석입니다. 자,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인데요. 이에 따라 경제랑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데. 그래서 특히 승현 아버님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족들 이름을 딴 발전소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완전히 꿀빠는 태양광 발전소를 제가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죠? 근데 왜 세 개죠? 이거 하나 만들고 나서 맛을 보고 나면 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백종원 씨 식당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아드님, 따님 이름 딴 거 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세 번째 거는 그러면은 저 사모님 이름 딴 건가요? 아니요, 저게 처음 만든 거가 저희 아버지가 유선방송 사업하셨거든요. 네. 그 사업하던 그 건물을 때려 부시고 태양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하시던 그 이름을 따서 공주유선 태양광 발전소. 네. 혹시 사모님께서 네. 내 이름 건 없냐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이름이 중요합니까? 돈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돈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름 붙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 이 팟캐 제목 짓는데 정말 이름 갖다가 참 여러 많이 번 고생했죠. 그쵸. 예. 혹시 앞으로 더 태양광 발전소 지을 생각 있으신가요? 있는데, 되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진 면이 있고, 요번 주에 추정 60분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을 다루고 이러거든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해외나 이런 데서는 태양광을 해야 된다.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하면 문제다. 뭐 중금속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폐기물이 어쩌다. 되게 희한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들으면은 이런 거였구나. 빨리 해서 나도 돈도 벌고 능력 있는 아빠가 돼서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녹화 시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녹음. 그래서 언제 네. 녹음을 했는데 추정 60분에선 이 방송이 언제 나갔고 네. 저희가 좀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재밌게 해도 돼요? 재밌게? 마음껏 재밌게 하시고요. 어차피 그래요? 뭐, 예. 이제 좀 반응이 있으면 이제 저희 지금 아직 그 좀 피드백을 반영할 청취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뭐. 네. 아까 뭐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승현 아빠님보다 더 부자이신 이제 엠마 아빠도 얼마 전에 기후변화에 되게 통큰 투자를 했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마이클 블룸버그 그 통신사인가? 그렇죠. 아주 유명한 통신사고 네. 이 통신 기기가 엄청 비싸요. 이 블룸버그 통신 단말기가. 그래서 그래요? 요 단말기를 그 경제하시는 분이나 이제 경제 뉴스 이런 분들은 이 단말기를 잘 만지냐 안 만지냐가 이제 또 직장 생활에 또 중요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단말기죠. 예. 뭐 금값, 구리값 이런 거 누르면 다 나오는. 예. 이게 재밌는 현상인 게, 블룸버그가 발전소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때려잡자라고 이제 그 캠페인하는 환경단체에 그냥 가볍게 그냥 한 60억, 5천만 달러씩 몇 번 주고, 안 되겠다. 5억 달러를 그냥 내가 쏟아붓게. 그래서 빨리 이걸 없애야 이제 지구 기후가 안 망가지면서 이 부와 명성과 이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5억 달러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금액인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5,600억 달러인가? 예, 600억 원. 아니요, 5,600억. 그러면은 우리나라 큰 돈 안 만져서 잘 모르시는 그쵸. 거죠. 그죠. 예. 저 억만 이해합니다. 넘어가도 좀 약간 심장이 이해합니다. 막 떨려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기부를 했는데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쵸, 없죠, 아직은 없는데, 저 파케를 들은 아마 재벌 총수 이런 분들이 아마 곧 하시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재밌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고 살기 좋잖아요. 예. 어느 나라?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나는 잘 알거든요. 예, 근데, 해외에서는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자기 사업을 지키려면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 뭐 세상이 엉망진창 되는데 돈 벌고 이런 거 어려워요. 아이폰 잘 안 팔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점점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죠. 유엔 사무총장도 공식 인터뷰에서 어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중요한 얘기를. 네, 요즘 아주 심플하게 그냥 지구 온난화 못 막으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 라는 표현 썼었고, 5월 달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인터뷰에서는, 우리 세대, 그분이 나이가 60대인가 될 텐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젊은 세대가 좀 이걸 좀 바꾸던지 아무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대의 실수와 잘못한 거를 그냥 이제 대놓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조회수는 낮지만 지금 같은 뭐 경제 체제는 자살행위다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2011년도에.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그냥 진짜 날씨 바뀐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아까 지석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완전한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좀 기후변화라는 단어 자체를 들었을 때는 별로 심각한 현재의 상황이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잘 반영되게 표현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좀 안 쓰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기후가 변하니까. 근데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생존 상태 변화 이러면은 죽었던지 살았던지 뭐 죽음인데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영국의 언론 뭐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클라이맥 크라이시스라든지 기후 붕괴 뭐 클라이맥 브레이크다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최근에는 이제 뭐 멸종이란 걸 앞서 내세워서 뭐 멸종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한글로 옮겼을 때 사실 기후위기, 기후붕괴 그러면 좀 뭐 와닿으세요? 어떠세요? 좀. 영국에 있는 정론지에서 이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쓰기로 했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데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는 그냥 왠지 그냥 지구과학 시간에 하나 배울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고 기후 위기라고 하면은 그래도 날씨라는 게 좀 막 손에 잡힌 느낌은 안 드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후 변화보다는 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후 위기도 사실 현재의 기후 변화 상황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저는 기후 재앙 정도의 단어가 어떨지. 저는 요즘 좀 개인적으로 꽂히는 거는 지구 열폭. 지구 열등감 폭발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구 열폭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것도 제가 해외 트렌드를 반영한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워밍이거든요. 근데 온난화 저 사람은 참 온화해 뭐 이렇게 뭐 온건해 이게 뭐가 이렇게 센 느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가디언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히팅이라고 하죠. 히팅. 사실 히팅도 약간 차 타면 히터 켜고 따뜻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디언지가 하는 걸 따라가는 거는 부족하다.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구 열폭이라는 표현을 제가 밀고 있고 네. 가디언지도 곧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 언젠가 전달이 되겠죠. 예. 좋네요. 지구 멘붕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멘붕이 네. 되게 지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정신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덥고 그러면 막 불쾌지수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후 위기, 지구 열폭이 진행되면 정신질환 증세가 더 심해지고 멀쩡한 사람들도 정신질환적으로 좀 가고 그런 거는 이미 사실은 그 정신 건강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의학계에서는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사람 심리에 영향을 진짜 미치죠. 진짜 우울한 날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햇볕이 쨍쨍하면 뭐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오늘만 해도 지금 여기서
닫힌 공간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점점 더워지잖아요. 윤탁 쌤이 준비를 제대로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더우니까 짜증나고 지금 솔직히 녹음 그냥 그만하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아니, 청취자 수가 좀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에어컨 나온 대로 가자 이렇게. 요즘 또 에어컨이요? 에어컨이 또 소리가 안 나는 에어컨이 막 나오잖아요. 어느 데라고 지금 할 수- 특정 브랜드 특정 광고하시는 브랜드를 좀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해야죠 우리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저희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의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알아서 들 거예요. 뭐 부탁하지 뭐해요 그냥. 재밌게 하면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이슈에 그 한국 언론이 어느 정도 관심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연 선생님이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로 기후변화를 검색해봤는데요. 6월 초 일주일 정도에 약 1,700여 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적은 숫자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이게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요새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죠. 같은 기간 동안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이 봉준호 감독에 대한 기사는 3,2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영화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김지섭 선생님. 돈 내고 극장에서 근데 그 이번 영화에서도 약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좀 스포성이긴 한가요? 아, 네,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이 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엮나요? 뭐 싶기도 한데. 아 근데 한 가지 저기 언론 보도 관련해서 네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안 다루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조금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너무 밋밋하게 다루는 거예요. 예, 팩트는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2050년이면 지구가 뭐 멸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고서 그냥 거기서 끝? 뭐 이래서 조금 그 디테일이 약간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밋밋해서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를 듣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봉준호 감독님은 영화에서 굉장히 기후 변화를 많이 다루셨고 좀 디테일하게도 다루셨어요. 좀 어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영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플란더스의 개 정말 감동적이죠. 거기 기후 변화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아니요, 그 네. 밖에서 뛰어다니는데 날씨가 맑았다 뭐 이러니까 이제 기후가 담겨 있죠. 기후가 안 담긴 영화가 없어요, 사실. 예.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 제가 그 여러 가지 저 기사 읽어봤는데 사실 기후 변화보다 봉준호 감독님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읽어보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눈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예, 네. 괜찮아. 마지막 때 눈이 온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떨지 마요. 얼지 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라딘 있잖아요. 알라딘은 네. 그 나온 지 한 거의 30년 된 거고 그 뭐 아라비안 나이트는 거의 엄청 오래된 건데 스포 얘기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거기 진이 나온다고 얘기가 그런 거 하면 안 큰일 돼요. 나죠. 큰일 나죠. 예, 근데 진이 파란색이다 이런 얘기하면 어우, 화내요 사람들. 저기 녹색이냐 파란색이냐고 우리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중요하죠. 자 근데 하여튼 네. 그 마지막 장면을 찍었는데 걔 눈이 안 와가지고 사실 이번 겨울에 눈이 안 왔잖아요. 저희 승현이는 눈 놀이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거의 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기후변화 왔어요. 때문이죠. 예, 안 와서. 근데 안 온 이유는 지금 지구 온난화 등등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계속 못 찍다가 안 되겠다. 뭐 소금 같은 거 뿌려서 찍는데 정 안 오면 주변에 환경 오염 어마어마하겠죠. 영화인들 각성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갔는데 마침 눈이 와서 찍어서 이게 영화가 또 될 영화는 또 된다. 뭐 이러면서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봉 감독님이 그 설국열차도 그렇고 좀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영화 괴물도 약간 유전자 뭐 약간 변이 이런 거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미군들이 이제 그 뭐였지 그게 유해물질 유해물질 이제 한강에다가 쏟아내면서. 방류한 거. 예. 그 실제 있었던 환경 그 사건이잖아요. 그 미군이 그쵸. 방영했던. 예. 저희 또 미군 부대 바로 옆에서 이제 녹음하고 있죠. 저희 아무튼. 건강 이쪽으로 옮기고서 제가 아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 삶에 많이 이제 그 반영이 돼 있어요. 특히 요번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대선에도 많이 기후변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영화 얘기 더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화 얘기 더 하셔도 돼요. 그 대본대로 하세요. 아니, 아니, 왜 그래? 대본대로 하자며. 아니 근데 대본 대본 나와 있네. 네. 예. 자, 네.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바쁘셔서 미리 못 보신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실 뭐 업무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네, 이게. 자, 그래서, 녹색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사실은 우리나라 녹색당이 있긴 있는데, 사실 녹색이라는 거 하나를 막 내세운 당이, 메르켈 총리의 그 당인 CDU라고 있어요. 크리스천 네. 데모크라틱 파티인가? 예, 그래서, 거기를 최근에 제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오. 예, 굉장히 좀, 이럴 수가라는 그런 기성 정당을 녹색당이 제껴버린. 물론 뭐,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사건이면 사건이죠. 예. 기후변화를 못 막으면, 민주주의고 뭐 크리스찬이고 뭐고 아무튼 다 뭐 소용없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진 거예요. 작년 여름에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적인 판단을 굉장히 거기는 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는 지역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지역이고 독일 근데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 수준 높고 막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그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기후변화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뭐 영화도 그렇고 정치 지금 또 바뀌고 있고 이제 다음에 우리 앞으로 계속 다룰 건데 이제 그 승현 아버님께서 잘 아시는 영국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이제 이 기후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명한 그 우리 발명왕 요즘은 좀 탐욕의 화신처럼 인터넷에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에디슨이 만든 회사도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완전히 많은 실패를 봤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실수하는 부분인데 뭐 소니가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워크맨이라고 진짜 카세트 테이프 돌리는 장치로는 최고였거든요. 근데 디지털 대응 못하다가 이제 삼성한테 밀렸죠. LG한테 밀리고. 그래서 GE 같은 경우는 가스 터빈을 만들어요. 가스 발전이 석탄 발전보다는 좀 낫긴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GE는 아니 뭐 단번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가겠어. 우리 잘 만드는 가스 터빈 많이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가스 터빈을 열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싸지면서 그다음에 가스 발전도 뭐 그 온실가스가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가스 터빈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뭐 만들어봤자 못 팔고 뭐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뭐 5,000명씩 자르고 뭐 한 10,000명씩 자르고 뭐 하버드 MBA 이런 데서 이제 GE는 그러니까 그 망한 케이스 대응을 실패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업이 갑자기 돼버린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못 막겠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두 가지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막 뭐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들어서 그런데 그걸 대응 못한 거가 하나가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다른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그 기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에이 그 정도까지 오겠어? 이걸로 그냥 버티면 돼 우리는 하고서 버티다가 이제 좀 망가진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변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팟캐스트 시장은 지고 유튜브가 뜨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녹음한다든지 이런 뭐 그런 실수 같은 거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그 녹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지금 아직 잘 모르겠는데 후반 CG 작업 잘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특히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들 어떻게 대응하고 특히 뭐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조금 전기차도 막 나오고 하고 있는데 어떻죠 요즘?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원을 바꾸면 돼요. 기존 쓰던 전기를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이제 뭐 이렇게 법상 한전이 이런저런 거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막고 싶으면 막을 수 있는데 좀 안 하고 있죠. 석탄 발전소를 열심히 늘린 나라가 거의 없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많이 늘려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닥친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쌍용 뭐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이후로 내연기관차라서 엔진차, 디젤차
가솔린 차가 판매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판매가 많이 늘었고, 참고로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2년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는 자동차 만들어서 내수도 꽤 있지만은 외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까 GE 마찬가지처럼 주문이 안 오니까 예, 아니면은 팔려고 그러면 이제 벌금을 많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 연비도 괜찮고 나름도 정숙하고 성능도 괜찮은 휘발유 차네? 벌금 내. 그 벌금을 내라는 게 이제 뭐 그 내연기관인데 뭐 배출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연비도 괜찮고 뭐 품질도 괜찮고 그런 차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온실가스 온난화가 문제가 되니까 온난화 이제 지구 열폭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물건은 아직은 허용은 하지만 대신 벌금을 좀 많이 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 어떤 거를 배출만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예. 그 이산화탄소 배출의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다 벌금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 많이 그렇고요. 네. 아까도 그 녹색당이 이제 1등 먹을 정도의 뭐 변화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고 미국도 그런 변화가 이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흔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오바마 때 해놓은 거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게 또 골치 아픈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흔들어지면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성명서 같은 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연비 규제, 결국은 CO2 규제인데, 그거 그냥 두세요라고 지금 보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저희가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1644-0961, 1644-0961에 팟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이버에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검색하셔도 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그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구 열폭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뽑아왔어요. 한번 집중적으로 볼까요? 승현 아버님이 가져오신 소식은 어떤 건가요? 사실 전 여러 번 봤던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 2050년 정도, 30년 뒤에는 인류 문명 자체가 거의 뭐 파괴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호주에 있는 연구소에서. 저도 이 소식 보고 좀 놀랐어요. 이 기사가 한때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최고 인기 뉴스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기후변화, 지구 열폭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런 점에서 좀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 뉴스를 좀 그 지인들 카톡을 좀 보내줬거든요. 근데 약간 반응이 어땠는데요? 이 정말 믿을 만한 뉴스냐, 좀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반응 자체는 굉장히 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은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여학생한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보고서 원문을 읽어봤어요. 영어가 좀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런 거 안 웃기는구나. 자, 그래서 지구가 막 펄펄펄 끓는다는 건 아니고 가뭄이나 뭐 그런 폭염 같은 게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식량도 부족해지고 물도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그런 게 부족해지면은 사이좋게 안 지내거든요, 보통. 싸움이 나고 서로 이제 그전에는 그냥 너 좀 잘 살고 나는 조금 못 사는데 뭐 그냥 대충 살지 이러다가 야, 너는 먹고 나는 못 먹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쌈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깨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평화로운 것에 기반해서 쌓아온 문명이 이제 붕괴가 되고 뭐 편의점 가도 항상 먹을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없고 뭐 내가 맘 놓고 어딘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명 국가 뭐 문명 그런 생활은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예. 어쩌면 사람들이 뭐 풍요롭게
누리던 것들이, 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미래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보고서 보면 핵전쟁 이후로 지구온난화가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좀 대표적으로는 올 3, 4월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이제 사상 최초로 7일 연속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 비춰보면 한반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그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면서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이 보고서를 만든 단체가 좀 어떤 단체냐, 이게 믿을 만한 소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 보고서를 만든 곳이 좀 어딘가요? 그 Breakthrough National Center for Climate Restoration이라는 곳인데, 예,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라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되게 큰 곳은 아니고요. 군사 쪽에, 그러니까 호주 군인 출신들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변화를 지구 열폭을 네.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약간 좀 군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자꾸 쳐다보고 그걸 막으려고 한다거나 대응하려는 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고, 사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둥, 뭐 폼페이오 직함이 뭐죠? 하여튼 뭐 좀 높은 아저씨 그 부분은 국무장관. 아니 뭐 사람들이 좀 딴 데로 조금 뭐 옮기고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걸 굉장히 나는 믿는다. 뭐 안 컨빈스드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 반대로 펜타곤 미국 국방부 같은 데서는 이거 굉장한 위기다. 우리 해군 기지도 지금 침수되고 있고, 작년에는 그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공군 기지가 박살나는 바람에 수리 중이던 정비 중이던 전투기를 딴 데로 못 피해야 해서 뭐 한 몇백억짜리 전투기가 며칠 때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구성원들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군인 출신들이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호주 석탄협회 전 회장이 나와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들여다보니 기후변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석탄 쪽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약간 더 이제 지위가 있고 뭐 남들 먹고 살 만한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서 지금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 거고.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저희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정말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석탄이랑 그 기후변화 이런 거를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 팔아먹던 사람이 이 기후변화의 보고서에 얘기를 하게 된 게 왜 그런 건지 좀. 왜 중요한 건지. 네. 그것도 모르시나요? 저희 다 아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자, 아시면 윤탁쌤이 설명해 주세요. 그 석탄이 제가 이제 귀에 딱 학게 듣기로는 이제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그 연료원인 거죠, 맞죠? 제가 맞나요? 그렇죠. 네.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중금속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떼면 뭐 미세먼지, 중금속도 그렇지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그것이 지구온난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호주가 석탄이 진짜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협회장이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는 신경의 변화가 많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전직 협회장이고, 지금 이 보고서에 참여한 군인들도 전직 뭐 국방부 뭐 장관인가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정보를 얻고 이렇게 했어도 자기 일이 이제 그런 거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솔직한 얘기는 이게 약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뭐 자기가 그때 봤던 것들 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건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약간 논란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보고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구 열폭이 심해지면서 먹을 게 부족해지고
이런 평화로운 상태들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두 분 다? 보고서 좀 물리를 잘 포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그 엉터리죠. 네. 좀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블랙홀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저는 아까 그 지석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가 기후변화에 지구 열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인터스텔라 같은 환경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기후 위기 때문에 먼지는 되게 세차게 불고 밀농사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만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맞아요. 그게 좀 착했던 그 주인공의 오빠가 약간 그래서 대학 그때 그 영화상의 설정으로는 농부가 되는 게 이제 전교 1, 2등은 농부가 되는 게 맞는 그런 환경인데 문명이 이제 별로 있지가 않죠. 예, 그래서 오빠가 그 오빠의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지만 오빠가 좌절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오빠가 좌절하면서 성격이 변하고 약간 거기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뭐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냥 불질로 그러지 않나 옥수수 밭에다가? 네, 그래서 막 안 되니까 그때 응. 옹수수도 막 안 되고 막 농사가 막 망치고 하니까 막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인도에서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 한 몇천 명씩 있고 호주도 그 소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가물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저기 소를 싸 죽이고 자기도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 호주 같은 경우 원래 밀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처음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밀을 수입해요. 대량으로.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가 좀 그쪽 실제로 사실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네. 각본가가 워낙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영화를 만드신 분이 크리스토퍼 놀란이고 그 동생분이 이 각본을 쓰셨는데 이 동생분이 굉장히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한때 그 기억을 잊을까봐 막 몸에 문신을 새기는 그 각본을 쓰셨던 대본을 쓰셨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 만들려고 그 대학을 다시 4년을 물리 이런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은 물리 공부하려고 대학 4년 다시 어떻게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은지 진짜 재미를 위하여 현탁쌤 그렇게 반전 있다고 스포를 하면 어떡해요. 애청자분들한테 진짜 실례 아니에요 이거? 좀 오래된 영화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질문이 뭐지? 대학 이분이 대학 다시는 안 가요. 다시 거기 왜 가 다시? 저는 뭔가 그래도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하루 8시간씩 공부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학문을 추구하냐고. 그래서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증이나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시는 분인데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막 그 2500년, 막 2800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2040년을 배경으로 잡고 이런 영화를 썼어요. 근데 지금 그 전 지구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산불이나 이런 재난들이 좀 쏟아지고 있죠, 그죠? 활활 타고 있죠. 좀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재난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이런 거 조사해오는 거네. 대략 말로 떼어볼게요. 일단은 영국 그러니까 산불의 원인을 이제 얘기하면은 뭐 담뱃불, 뭐 전기 스파크, 뭐 고성 산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 그렇게 활활 타진 않았어요. 왜냐면 눈이 좀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촉촉하다거나 그러면 타다 말거든요. 근데 그래서 통계 같은 거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치 산불이 이미 나버렸고요. 어쩌다가 제가 검색하다가 찾은 게 카트만두 뉴스에서 네팔인가 어디 뭐 거기 같은 경우도 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만 몇천 개인가 이미 난 게. 근데 거긴 장비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고성 산불 때 소방관분들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막 꺼버렸잖아요. 거긴 그런 장비도 없고 도로망도 별로 없고 산도 되게 가파르고 그래서 뭐 그렇고 캐나다 사시는 뭐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캐나다 알버타주인가 오른쪽에 있는 주에서 동부 쪽에서 난 산불 때문에 저쪽 막 캘리포니아 쪽까지 연기가 날라와가지고 뭐 미세먼지 마스크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딴 게 아니라 대형 산불 때문에 미세먼지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만 한번 해보시면 어딘가에 큰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캐나다나 뭐 유럽이나 이런 지역인데 뭐 대작년 한 3, 4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불이 많이 났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이미 그런 산불 같은 게 쉽게 날 수 있는 기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 심시 한번 검색해보세요. 많이 납니다. 지석쌤이 말씀해 주셔서 한국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가 이렇게 이미 눈에 보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저희 모래사장 같은 게 막 변하고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사례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 피곤하니까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쉬게. 내가 해야 되나? 조금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진짜 노동이 한 곳으로 몰리는 이거 좀 부적절한 상황인데요. 뭐 해수면 상승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그 영향이 꽤 있어서 동해안 같은데 이제 약간 해수욕장이 좋은 마을 이렇게 해놨는데 해수욕장이 이제 거기 모래가 씻겨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해수욕 절벽 뭐 이렇게 뭐 돼버린 게 있어서 JTBC에서 보도를 잘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찾았는데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모래사장 날아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이제 뭐 눈에 이제 보이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그 뭐 적조가 발생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양어장이에서 막 뭐 몇 천만 마리씩 죽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되고 점점 그게 발생하는 곳이 그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원도 뭐 약간 뭐 삼척 뭐 이런 데 있는 양어장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뭐 적조 피해보고 저쪽 남쪽 어장 쪽은 뭐 전복 같은 게 뭐 잘 안 자라거나 뭐 좀 일찍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 이런 것도 이제 보도는 조금은 되는데 굉장히 밋밋하게 이제 보도가 돼서 잘 모르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횟감이 좀 비싸졌다. 아니면 횟집이 뭐 하루 쉰다 이러면은 뭐 이런 영향일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었는데요. 진짜 가장 저는 인상이 남는 게 진짜 전직 군인분이 보고서에 참여를 했다. 사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우리가 누리던 거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불만으로 가중될 수 있고 치안 또는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미 많은 국가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자, 또 인상 깊었던 뉴스를 또 저 김나연 선생님이 하나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저기 이 보고서 관련해서 네. 사실 디테일이 되게 좀 흥미로워요. 어떤 식으로 이게 변할 건지. 저희 컨셉이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면 그걸 막기 위한 사업 기획, 뭐 그럴 때 필요한 무슨 시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번 거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 걸 꼭 들어주세요. 네. 논리가 좀 안 맞나? 다음 에피소드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참 또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녹음하면 되니까. 이제 안 들을 수는 있지, 근데. 네. 안 들으면 자기 손해지 뭐. 네. 우리 컨셉 그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으면 손해인 거야. 진짜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려고 저희 노력하는 거죠. 진짜. 그럼요. 살아남는 아빠 반대말은 뭐죠? 살아남지 못하는 아빠. 그렇죠. 그렇죠. 뭐가 나을까요? 살아남아야죠, 진짜. 그게 더 낫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까 앞부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된 소식을 나연 선생님께서 좀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오늘 이제 기후변화, 지구 지구 열폭과 관련해서 아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조 바이든 미 전 부통령이고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대통령 후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뉴스에 나오니까 뭐 또 요거는 무슨 일인가 싶긴 한데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해리 왕자의 부인한테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약간 왕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또 한때 영국 대사관 관계셨잖아요. 저 승현 아버님께서 이게 좀 불경스러운 일인가요? 이게 막 영국인들이 엄청 흥분할 만한 일인가 어떤가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남의 과거를 막 까발리세요? 전직 매경제 기자 차윤탁 선생님. 아, 저 먼저 마음껏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먼저 얘기했잖아. 편집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맨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관심 끄는 관심병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관종. 네. 넘어가시죠 그냥. 뭐 그렇게 뭐라고 했던 말던 뭐.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찰스 왕세자와 이상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찰스 왕세자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찰스 왕세자가 평소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벌여왔거든요. 제 마클 왕자비를 욕했던 게 좀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걸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교토 의정서였거든요. 사실 근데 파리 기후 협약이 진짜 중요한 협약이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현 아버님? 네, 교토의 정서는 열심히 줄이자고 해놓고서 거의 아무도 안 지키는 옛날 협약이고요. 탄소를 줄이자고 했는데. 네, 온실가스를 줄여서. 근데 그때는 참 그래도 뭔가 신사적이고 여유롭던 시절이에요. 뭐냐면 야, 선진국들이 제일 많이 배출했잖니? 개도국들이 뭘 이렇게 했어. 우리가 책임지고 나서서 38개 나라가 우리가 막 줄이지 뭐. 딴 애들은 그냥 좀 쓰게 두고. 이제 그래놓고서 이제 결국 이제 근데 그때도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아니 우리 나라 경제 피해 올 수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대충 반쯤 깽판을 친 그런 협약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로는 이미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개도국 선진국 다 같이 모여서 막 줄이자.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때가 이제 파리에서 했어서 파리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거기 총책임자였죠. 그래서 한국인이 약간 총괄해서 파리에서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서 했던 거고 딱 2개 나라가 빠졌었어요. 그때 그 조약에서 그게 이제 요르단인가 아무튼 뭐 예멘인가 내전 때문에 좀 우리는 바쁘다.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거기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지금 나가겠다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아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과장하면 말아야지. 자, 그 민주당이 미국에서 하원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다수당을 차지했단 말이죠. 네. 먹었다는 좀 너무 좀 네. 표현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금지법을 통과시켰나 그래요 또.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황이 심각하니 다들 동참해서 많이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너무 길어지나? 근데 한계는 야 너무 세게 줄이자고 합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합의가 안 되니 그냥 일단 조금 줄이는 걸로 일단 합의하고 자주 만나서 우리 더 줄이는 걸로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좀 쪼여 나가자라고 이제 한 협약입니다. 뭐 일단은 유효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이제 결국은 약속은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니까. 설명 감사하고요. 네, 참 재미없는 설명이었어요. 아니 재밌었습니다. 유익하지만 재미없는. 아니, 중요한 정보죠. 이제 이렇게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찰스 왕세자와 이상기후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인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6월 4일이었나요? 자신의 대선 캠프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어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예산에 2천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파리 기후협약 가입국들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조약을 더 강화하고 아까 좀 끌어내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세 법률도 2025년까지 마련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2천조 원이잖아요. 우리가 막 미국 하면은 그 천조국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농담을 하잖아요. 네. 국방비에 천조를 쏟아붓을 수 있는 나라라고.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한 500조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4배 정도의 금액을 기후변화 대응에 쏟는다는 건데 이게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네, 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하했던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이 정치인들이 이런 공약을 하나하나 이제 대중들한테 내놓을 때는 이게 당선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세금을 2천조 원을 쓴다고 하면 그 이게 당선에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환경보호가 아니라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제 필수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한데 뭐 건강식품 내지는 뭐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 뭐 몇백만 원 쓰겠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이러지만 몸이 아프면은 쓰라고 이거 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이게 막 활활 타고 있고 뭐가 말라가고 있고 홍수 때문에 사실 오늘 얘기 자세하게 안 했지만 홍수가 되게 심해요. 미국 남서부 쪽에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못 심어요. 너무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닥치니까 국민들이 동의가 되는 거죠. 야 이거 문제니까 빨리 우리나라 사실 군대 가잖아요. 젊은 남성들이 이거 위협이 좀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몇 년은 좀 지키고 와야겠다. 이런 약간 공감대가 있잖아요. 갈수록 좀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지구 열폭,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고 돈 쓴다고 그러면 그런 거 왜 하냐? 경제 살려야지 했는데 만드는 경제를 지키려면은 그거를 막아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좀 되니까 정치인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지금 그런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 보니 좀 정치인들이 이제 선뜻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좀 못 믿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기후변화 관련돼서 이렇게 그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좀 이런 거에 많이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첫 그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이너스는 저는 우리가 이 방송을 얼마나 더 녹음을 할 수 있을까 녹음을 할 수 있다니까. 의지는 다 있으신가요? 녹음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저는. 표정은 왜 그렇지? 그리고 제가 가져온 마지막 소식을 전하면서 좀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후변화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구 열폭이죠. 이게 결국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화제예요. 서울대 교구 환경사목위원장 백종현 신부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미세먼지보다 기후변화가 더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당에 또 다니시는 김나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종현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최근에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람뿐만 아니고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 보전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환경 보전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신부님 말씀도 좋죠. 저 사실 교황님이 기후변화 막아야 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라 제가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직자는 아니지만 나름 뭐 신급 영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최근 말씀을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가로열고 기후변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금융기관을 포함해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일시적으로 국가적인 경제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경제적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팟캐스트 꼭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뭘 부탁을 해요. 알아서 들어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뵙도록에서 틀렸는데 이거 마침법. 다음부터는 좀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